네, 이번 세션에서는 구글 I/O 2021에서 새로 공개된 머신러닝 라이브러리이죠. 텐서플로우 디시전 포레스트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고 또 코드 예제도 한번 보면서 다른 라이브러리랑 어떻게 좀 차이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라이브러리의 이름인 디시전 포레스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시전 포레스트는 여러 개의 결정 트리를 활용하여 예측을 만드는 모델입니다. 머신러닝에서는 이렇게 여러 개의 모델을 섞어서 최종 예측을 만드는 모델을 앙상블 모델이라고 부르는데요. 디시전 포레스트는 트리 모델의 앙상블을 구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앙상블 알고리즘을 디시전 트리 앙상블이라고도 많이 부르죠. 아래 그림을 보시면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 그림에는 지금 N개의 트리 모델이 있습니다. 물론 트리 모델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트리 모델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이제 설명을 드리겠고요. 여기서는 앙상블 방법에만 좀 초점을 맞춰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리 1 모델의 예측이 A라고 가정하고 마찬가지로 트리 2의 예측이 A이고 또 트리 N까지의 트리 N의 예측은 B라고 이렇게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N개의 트리에서 가령 가장 많이 예측한 값이 A라고 하면 이 양상불의 모델은 최종 예측으로 A를 출력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각 트리의 예측 중에서 다수인 클래스가 예측 클래스가 되는 거죠. 이런 방식을 저희가 보통 투표를 한다고 해서 보팅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투표 방식은 분류 모델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앙상블 모델을 보팅 클래스파이어라고 보팅 분류기 뭐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반대로 회귀일 경우에는 클래스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미 한 숫자를 예측하는 모델이죠. 그래서 이럴 때는 각 트리의 예측값을 단순히 평균해서 앙상블의 최종 출력을 만듭니다. 간단하죠. 트리라는 모델이 있고 이 트리 모델을 여러 개 훈련해서 각 트리의 출력을 평균 내거나 아니면 각 트리의 출력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을 하나 뽑는 것, 이런 방식이 바로 앙상블 모델입니다. 네, 그럼 조금 전에 제가 이 개개의 트리에 대해서 잠시 후에 설명드린다고 했는데요. 트리 모델이 무엇인지 조금 더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는 텐서플로우가 왜 이런 트리 기반 앙상블 모델을 굳이 만들었는지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리 혹은 저희가 결정 트리, 디시전 트리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트리 모델 하나를 제가 지금 크게 확대해서 그려보았습니다. 결정 트리 모델은 훈련 세트에 있는 어떤 특성들을 혹은 속성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어떤 책에서는 특징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저는 특성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특성에 질문을 하면서 훈련 세트를 쪼개서 타깃 값을 맞추는 그런 알고리즘입니다. 이 그림에 지금 나온 예를 보면은 맨 위에서 깃털이 있는지 여부를 묻죠.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뉘고요. 그 아래 보면은 다리가 두 개인지를 다시 묻고 그 결과에 따라 또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 모델은 캥거루와 고양이와 닭을 구분하는 그런 분류 모델로 보입니다. 각 질문을 결정 트리에서는 이렇게 뭐 깃털이나 다리 개수를 묻는 이런 질문들을 노드라고 부르는데요. 맨 위에 있는 질문이 루트 노드라고 저희가 부릅니다. 그러니까 루트, 뿌리가 맨 위에 있으니까 나무가 트리 모델을 이 나무가 거꾸로 자라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간단하죠? 마치 저희가 예전에 스무고개를 하듯이 질문을 해나가면서 정답을 맞추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트리 모델을 사용해서 앙상블을 만드는데요. 트리 모델이 어떤 장점이 있길래 앙상블 모델에서 사용되는지 한번 살펴보면 오른쪽에 4개의 항목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 특성공학이 필요가 없습니다. 혹시 머신러닝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다면 특성공학이나 데이터 전처리에 대해서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일반적으로 트리 모델은
특성 공학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숫자형 특성일 경우에 특성의 스케일을 저희가 맞출 필요가 없고요. 정수형과 범주형 특성을 같이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오해를 하면 안 되는데요. 특성 공학의 범주는 꽤 큰데요. 가령 저희가 모델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새로운 특성을 발굴하거나 기존 특성을 조합해서 또 다른 새로운 특성을 만드는 이런 종류의 특성 공학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체 모든 특성 공학이 다 필요하지 않다. 꼭 이렇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 장점은 이해하기 쉬운 점입니다. 지금 왼쪽에 있는 저희가 간단한 트리 모델에서 저희가 그 질문을 해가면서 그 캥거루와 고양이와 닭을 나누었듯이 이런 트리 그림을 그려서 누군가에게 설명한다면 이 모델이 왜 고양이를 선택했는지, 왜 캥거루를 선택했는지 설명하기 쉽겠죠. 그래서 트리 모델은 일반적으로 모델을 설명하기, 모델의 결과를 설명하기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트리가 작은 거고 매우 큰 트리를 만든다면 가령 질문이 수십 개 이상 쌓인 아주 큰 트리라면 설명을 하기가 아주 좋진 않겠죠. 네, 그래서 트리가 비교적 작을 경우에 설명하기 쉽고요. 트리가 아주 커질 경우에는 설명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수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이런 약간 트리가 커졌을 때 그런 설명하기 어려운 면이 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모델에 비해서는 이런 설명하기 좋은 모델이라는 점을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점은 성능인데요. 트리 모델은 아무 제한이 없으면 모든 샘플 하나하나를 완벽하게 분류할 때까지 질문을 계속해 나갑니다. 그래서 불련 세트에서는 완벽한 예측을 만들 수 있죠. 대신 질문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겠죠. 그리고 트리는 굉장히 좀 커지고 깊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훈련 세트에 완벽하다는 것은 보통 저희가 과대적함 혹은 오버피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뭐 꼭은 아니지만 훈련 세트에 완벽하면 대부분의 경우는 검증 세트나 테스트 세트에서는 잘 맞지 않겠죠. 이런 현상은 저희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하지만 과대적합될 수 있다라는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정 트리는 태블러 데이터에 아주 잘 맞습니다. 태블러 데이터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CSV나 엑셀이나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처럼 어떤 행과 열로 잘 구성된 테이블 형태로 구성된 이런 데이터를 말하죠. 예시를 들어서 아래에 그림을 넣었는데요. 분류를 위한 태블러 데이터의 한 예가 나와 있습니다. 이 테이블에서 레이블 열이 지금 그 타깃이고요. 그다음에 피더스와 렉스가 특성입니다. 그리고 샘플은 1, 2, 3, 3개가 있네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데이터가 결정 트리에 잘 맞습니다. 물론 텐서플로우에 있는 신경망도 이런 태블러 데이터를 다룰 수는 있지만 좀 번거로운 면이 좀 있죠. 일반적으로 신경망은 이런 태블러 데이터보다는 이미지, 음성, 텍스트 같은 비정형 데이터를 다루는데 좀 뛰어납니다. 네, 결정 트리의 장점과 결정 트리가 어떤 건지 제가 좀 살펴봤고요. 또 어떤 데이터를 잘 처리할 수 있는지도 저희가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이 앙상블 알고리즘들은 거의 대부분 이 결정 트리를 사용해서 모델을 만듭니다. 그래서 앙상블 알고리즘들이 이런 결정 트리를 만드는 그 이유를 한번 다음 페이지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얘기한 것처럼 결정 트리는 그냥 놔두면 모든 샘플을 완전히 정확하게 맞출 때까지 계속 질문을 해서 큰 트리를 만들어서 완벽한 그 훈련 세트에서 완벽한 점수를 냅니다. 과대적합된 모델을 만들죠. 과대적합을 막기 위해서 질문의 개수를 제한하거나 어떤 형태대로 모델의 성능을 약화시킬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저희가 가지치기 프루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루닝은 질문의 개수를 제한하는 방법이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트리에 사용할 샘플의 개수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 세트 중에서
전체를 사용하지 않고 그중에 일부만 사용하도록 하는 거죠. 또는 훈련 세트에 있는 특성 전체를 사용하지 않고 그중에 일부만 사용해서 트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예측이 정확하기 않겠죠. 예, 정확한 예측을 만들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일부 샘플을 랜덤하게 뽑거나 일부 특성을 또 랜덤하게 선택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성능을 약화시킨 트리를 만들면 결정 트리의 장점은 대부분 유지하면서 과대적합되는 것만 막을 수 있습니다. 심하게는 오히려 과대적합을 만드는 게 아니라 과소적합되도록 만들죠. 그래서 언더피팅 되는 트리가 만들어집니다. 개개의 트리는 이렇게 불련 세트에 대해서 과소적합돼서 성능이 매우 낮아지지만 이런 트리를 앙상블에서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많은 트리를 묶어서 예측을 만들면 높은 성능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앙상블 알고리즘이 트리 모델을 선호하는 이유고요. 마치 저희가 몇 사람이 모이면 그 중에 꼭 스승이 있다는 어떤 고사성어랑 굉장히 비슷한 그런 구조입니다. 이런 트리 기반의 앙상블 모델은 저희가 트리 모델의 장점을 그대로 다 가져오면서 성능은 높고 또 하나의 장점을 하나 더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사용하기 쉽다는 건데요. 대부분의 트리 기반의 앙상블 모델은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기본 매개 변수를 그대로 사용해도 꽤 좋은 성능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용하기 굉장히 쉽죠.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이 전혀 필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비교적 많은 수고를 들이지 않고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장점이 많기 때문에 텐서플로우에서 결정 트리 기반의 이런 앙상블 모델인 디시전 포레스트를 만든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신경망이 인기가 높지만 태블릿 데이터를 처리하려면 신경망보다는 역시 앙상블 모델이 또 트리 기반 모델이 최선일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저희가 텐서플로우에 새로 나온 디시전 포레스트를 바로 알아보기 전에 디시전 포레스트 이전에 기존의 시중에 나와 있는 다른 트리 기반 앙상블 모델은 어떤 게 있는지 라이브러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사이키너는 파이썬 생태계에서 머신러닝 라이브러리의 대표 주자죠. 가장 오랫동안 개발이 되었고 또 아주 많은 알고리즘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트리 기반 앙상블도 여러 종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이키런 API를 사용해 본 적이 있다면 혹은 익숙하다면 처음 시도해볼 앙상블 알고리즘을 사이키런에서 고르는 것도 아주 좋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트리 기반 앙상블을 좀 더 전문적으로 구현한 라이브러리가 필요하다, 높은 성능의 그런 라이브러리가 필요하다 하면 XGBoost를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XGBoost는 강력한 그레디언트 부스팅 알고리즘을 제공하는데요. 그레디언트 부스팅 알고리즘은 잠시 후에 또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신러닝 경영대회로 유명한 케글에 있는 대회에 참여하거나 혹은 전문적인 앙상블 모델을 구축하려면 XGBoost를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마도 분명히 좋은 선택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XGBoost가 케글이나 아니면 이제 머신러닝 엔지니어들한테 높은 인기를 얻으니까 이제 시장의 판도가 조금 이렇게 변화가 생겼습니다. 후발주자들이 좀 생겼는데요. 대표적으로 2016년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라이트 GBM을 공부했고요. 역시 그레디언트 부스팅 기반의 앙상블 알고리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주 비교적 아주 빠르고 높은 성능을 내고 있기 때문에 점점 인기가 많아지고 있고요. 또 2017년에는 범죄형 특성에 특화된 그레디언트 부스팅 알고리즘을 제공하는 캐프스트 라이브러리도 공개되었습니다. 이런 라이브러리들은 모두 다 오픈소스로 공개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GitHub 주소도 다 넣어놨는데요. 기회가 된다면 이런 라이브러리를 한번 테스트해보고 혹은 공부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앙상블 알고리즘을 잘 다루면 신경망이 커버하지 못하는 태블릿 데이터로 이루어진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아주 강력한 도구를 갖추게 되는 셈이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될 때 꼭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앙상블 알고리즘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 트리 기반 모델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니까 텐서플로도 디시전 포레스트를 내놓은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저희가 디시전 포레스트의 GitHub 이력을 잠시 재미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정 트리나 앙상블 모델, 또 다른 일반 머신러닝 라이브러리 모델도 그렇지만 특히 결정 트리 모델은 대부분 성능 때문에 핵심적인 부분은 C++ 같은 저수준 언어로 구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디시전 포레스트 메인 레파지토리인 GitHub의 텐서플로우 밑에 디시전 포레스트에는 파이썬 API랑 여러 가지 유틸리티를 위한 코드가 주로 저장되어 있고요. 실제 핵심 알고리즘은 별도의 레파지토리에 저장되어 있는데요. 구글 밑에 위드그라실 디시전 포레스트라는 저장소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 위드그라실은 신화 속에 나오는 나무의 이름을 따서 아마 이름을 지은 것 같습니다. 커밋 이력을 잠깐 보면은 구글 I/O 시작하기 한두 달 전에 갑자기 커밋이 시작돼서 급격하게 활동이 활발해진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는 이제 커밋 이전에 언제부터 개발이 시작됐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아주 오랫동안 개발이 진행됐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지금 이 디시전 포레스트 라이브러리를 커밋하고 관리하시는 분이 거의 한 분이 다 하고 계시는데요. 이분은 지금 구글 스위스에 있는 연구원인데요. 이 디시전 포레스트 앙상블 알고리즘을 통째로 혼자 개발하고 있다는 것이 아주 놀라운 것 같습니다. 이분은 구글 I/O 2021의 디시전 포레스트 발표 영상에도 등장하시거든요. 그래서 궁금하시면 어떤 분인지 궁금하시면 한번 영상을 찾아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결정트리랑 결정트리 기반의 앙상블 모델 그리고 텐서플로우 디시전 포레스트가 어떤 건지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또 다른 앙상블 알고리즘들도 한번 알아봤고요. 그럼 이제 텐서플로우 디시전 포레스트의 코드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콜앱에는 아직 텐서플로우의 디시전 포레스트가 아직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PIP 명령으로 이 패키지를 먼저 설치해 주셔야 하는데요. 설치한 후에는 임포트 명령으로 텐서플로우 디시전 포레스트를 임포트하고 이름이 너무 길기 때문에 tfdf로 알리아스에서 임포트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지금 랜덤 포레스트 모델을 사용을 했는데요.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거 말고도 결정 트리 모델과 또 하나의 앙상블 모델을 하나 더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설명을 드리면 네, 랜덤 포레스트 모델 지금을 저희가 이 코드 예제에 있는데요. 랜덤 포레스트 모델은 아까 앞에서 트리 모델을 설명드릴 때 혹시 프루닝과 그 다음에 프루닝 방법으로 트리 모델을 약화시키는 방법과 그 다음에 샘플이나 아니면 특성을 줄여서 사용해서 모델을 약화시키는 방법, 약한 모델을 만드는 방법 두 가지를 설명드리는데요. 여기서 이 랜덤 포레스트는 후자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샘플 중에 일부를 랜덤하게 사용하거나 혹은 특성 중에 일부를 랜덤하게 일부만 선택해서 트리 알고리즘의 성능을 낮춘 그 트리를 여러 개 양상부라는 그런 방법이고요. 잠시 후에 살짝 볼 그레디언트 부스팅 알고리즘은 전형적으로 프루닝을 사용하는 방법에 좀 가깝습니다. 그래서 질문의 개수를 제한하는 것과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맨 처음 시작할 때는 보통 랜덤 포레스트 앙상블 모델을 사용하는 것이 좋은 선택입니다. 사이키넌에도 똑같은 랜덤 포레스트 모델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두 모델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랜덤 포레스트 모델 클래스를 객체를 만드는데요. tfdf.keras 밑에 있죠. 그래서 혹시 코드를 보고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텐서플로우 디시전 포레스트의 클래스들은 케라스 API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경망을 만들었을 때 사용했던 케라스의 메소드들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죠. 물론 여기다가 레이어 층을 추가하거나
활성 함수를 넣거나 이런 거는 아닙니다. 네. 신경문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저희가 그 밑에 있듯이 훈련할 땐 P 메소드를 쓰고, 그다음에 평가할 때는 evaluate 메소드를 쓰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모델을 조정할 땐 세이브 메소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케라스 API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또 TF-DF의 장점이고요. 다른 라이브러를 사용할 경우엔 새로운 API를 배워야 하는 그 부담감을 좀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코드 예제에서는 지금 train.ds, test.ds라고 해서 텐서플로우 데이터셋 객체를 사용한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금 저희가 세이브 메소드를 썼는데요. 모델을 이렇게 저장을 하면 텐서플로우 서빙에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또 텐서플로우 디시전 포레스트가 제공하는 또 다른 장점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TF-DF랑 사이키넌에 있는 똑같은 랜덤 포레스트 모델이 있기 때문에 비슷하게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사이키넌의 모델을 사용해 보신 경험이 있다면 아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사이키넌은 분류 모델과 회귀 모델을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파이어 혹은 랜덤 포레스트 리그레서라고 이렇게 클래스를 나눠 놓았습니다. 그래서 분류 모델과 회귀 모델이 다르죠, 클래스가. 하지만 텐서플로우 디시전 포레스트는 회귀와 분류 모델을 클래스를 나누지 않고 하나의 클래스에서 분류와 회귀 모델을 다 지원합니다. 그래서 작업을 분류할 때는 랜덤 포레스트 모델의 첫 번째 매개 변수인 태스크 매개 변수의 분류인지 회귀인지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은 분류로 세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트리의 개수를 지정하는데요. 앙상블할 트리의 개수, 사이키너는 오른쪽에서 보면 n estimates로 기본 매개 변수 값이 100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개의 트리를 앙상블하고요. 텐서플로우는 300개의 트리를 앙상블하도록 기본값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키너의 랜덤 포레스트는 깊이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많이 자라게끔 만들죠. 하지만 텐서플로우의 디시전 포레스트의 랜덤 포레스트 모델은 맥스 깊이, 트리의 질문의 개수도 적절하게 조절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값을 뎁스를 16개까지 이렇게 트리가 성장하도록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매개 변수가 있는데요.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파이어, 사이키넌에 있는 매개 변수보다 텐서플로우에 있는 랜덤 포레스트 모델의 매개 변수가 훨씬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 매개 변수를 제공하고 있고요. 하지만 앞서도 제가 설명드렸듯이 이런 앙상블 모델은 기본 매개 변수에서 잘 동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매개 변수가 많지만 너무 그런 매개 변수를 모두 다 튜닝해야 된다는 부담감을 갖지는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트리를 기반으로 앙상블 모델을 만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트리 모델을 제공하고요. 텐서플로우에는 카트 모델 클래스를 제공합니다. 사이키넌에는 디시전 트리 클래시파이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죠. 또 랜덤 포레스트 말고 또 하나의 앙상블 알고리즘인 그레디언트 부스팅 알고리즘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텐서플로우에는 그레디언트 부스티드 트리스 모델 클래스로 제공하고 있고요. 사이키넌은 그레디언트 부스팅 클래시파이어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사이키넌은 이것 말고도 다른 앙상블 알고리즘들이 더 있죠. 텐서플로우도 아마도 이 외에도 더 향후에 더 많은 앙상블 알고리즘이 추가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 저희가 브레스트 캔서 이그젬플로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아무 매개 변수를 건드리지 않고 기본 매개 변수에서 그대로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파이어를 객체를 만들어서 모델을 훈련하고 스코어 점수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훈련 세트에서는 1.0의 정확도를 얻었네요. 지금 왼쪽 부분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테스트 세트에서는 0.98 정도의 정확도를 얻었습니다. 이번에는 오른쪽에서 저희가 텐서플로우 디시전 포레스트를 가지고 한번 예제를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모델을 만들고 랜덤 포레스트 모델의 모델 객체를 만들고 바로 핀 메소드를 적용해도 되는데 여기서 이제 컴파일 메소드를 하나 더 추가해서 저희가 정확도 값을 매트릭스 매개 변수에 넣습니다. 아마도 텐서플로우의 케라스 API를 사용해서 신경망 알고리즘을 만들어 보신 적이 있다면 이런 컴파일 메소드에 대해서 조금 익숙하실 텐데요.
컴파일 메소드의 에크러시 매트릭스를 추가해 주지 않으면 현실값만 출력되기 때문에 왼쪽 코드와 비교가 좀 어렵겠죠. 그래서 정확도까지 출력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fit 메소드에서 모델을 훈련하고 evaluate 메소드에서 결과를 출력했습니다. 재미있는 건 fit 메소드를 호출하시면 그 에포크가 한 번만 실행되는 것처럼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신경망 알고리즘은 에포크가 여러 번 수행되죠. 하지만 이런 앙상블 알고리즘은 에포크라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한 번만 수행됩니다. 기본값이 1로 고정되어 있고요. 그 훈련 세트에서 정확도를 보면 0.988, 그 다음에 테스트 세트에서는 정확도는 0.979로 아주 성능이 좋게 나오고요. 또 과대적합된 것 같지도 않고 두 점수가 가까우면서도 꽤 높게 형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앙상블 모델은 기본 매개 변수에서도 좋은 성능을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히 랜덤 포레스트를 맨 처음 한번 시도해 보는 것이 좋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유틸리티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플러팅 기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트리 모델의 장점인 설명하기 쉬운 트리, 그래서 이를 출력해 볼 수 있는 플로팅 기능을 제공하는데요. 사이키널에는 플롯트리 함수가 있죠. 왼쪽에 보시면 그 코드가 나와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똑같이 텐서플로우 디시전 포레스트에도 플롯 모델인 코랩이라는 함수를 제공해서 이렇게 트리로 각 트리에 어떤 질문을 해서 어떻게 샘플이 나뉘어져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마우스를 올려내면 이렇게 클래스별 비율을 이렇게 퍼센티지로 또 표현해 주기도 하고요. 여기서는 좀 예제는 제가 넘파이 배열을 사용해서 각 특성의 이름이 잘 나와 있지 않은데요. 텐서플로우 데이터셋 객체를 사용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이름으로 그 설명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텐서플로우 디시전 포레스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간단하게 장점과 단점을 한번 나열해 보면요. 텐서플로우 디시전 포레스트는 일단 앙상블 모델이기 때문에 기본 매개 변수에서도 성능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케라스 API를 사용하기 때문에 새로운 API를 배울 필요가 없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죠. 그리고 장점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많은 튜닝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원한다면 마음껏 튜닝을 해볼 수 있고요. 또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모델을 저장해서 텐서플로우로 서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그 장점이 되고 디플로이 할 때 아주 고민 없이 저희가 실제 제품에 배포할 수도 있겠죠. 단점이 있다면 안타깝게도 아직 윈도우 패키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아직이기 때문에 향후에 윈도우 패키지가 나오리라고 이렇게 기대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직 텐서플로우의 분산 전략은 아직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이거는 트리 기반 모델이기 때문에 저희가 GPU나 TPU는 지원하지 않고요. 아마도 앞으로도 지원하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텐서플로우 디시전 포레스트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더 자세한 설명은 tensorflow.org 디시전 포레스트 페이지에 가보시면 자세한 코드 예제와 설명이 들어있습니다. 또 API도 제공되고 있고요. 이 슬라이드는 비트리 주소로 제공되고 있고요. 또 제가 사용한 테스트 코드는 콜앱에 있는 노트북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역시 비트리 주소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거의 정확하게 시간을 맞췄네요. 네, 지금까지 텐서플로우 디시전 포레스트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